(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결과 대구 경북권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경쟁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안동만이 가진 장점을 살려 사계절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낙동강 수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산권 제한을 받던 안동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의 농특산물 공공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의 지난해 매출액이 역대 최대인 45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끝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대구 경북권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정시 경쟁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요. 모집 정원 미달에 해당하는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꽤 나왔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6대 1. 지역 한 사립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높은 수준이지만 등록률은 88.9%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진행한 정시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5.3대 1을 기록하며 지역 사립대학 중에서는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내년 되면은 또 학령률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가능한 재수를 하지 않고 대학을 많이 가기 위해서 정시에 최선을 다한 결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의 정시 모집 결과 경북대학교 정시 경쟁률은 5.7대 1, 지난해 4.9대 1에 비해 올랐습니다. 경일대도 2.6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영남대와 대구대, 대구 가톨릭대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주된 원인은 학령 인구 감소. 올해 대학생이 된 2005년생의 경우 당시 43만 명이 태어났지만 이후 출생아 수는 2007년을 정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부터 40만 명 선이 무너지고 급기야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41년 대학 입학생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글로컬 대학 선정 등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지방에는 굉장히 큰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이제 자구책을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존폐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학 진학을 이유로 수도권에 갔다가 일자리를 수도권에서 구하고 결혼과 육아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대학의 활성화가 지방의 미래와도 연결돼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대구시는 최근 지역대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대학 정책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역과 대학이 함께 손을 잡고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동시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LG 헬로비전 신년 대담에서 안동만이 가진 장점을 살려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선유 줄불놀이 상설 공연화로 지난해 10월 마지막 공연에만 4만 5천 명이 몰렸습니다. 마을의 탈춤인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세계문화유산과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종목을 모두 보유한 안동시가 세계유산의 가치를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과 계승이라는 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문화유산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로 개발해서 세계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안동의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안동을 오도록 해야 돼요. 권기창 안동시장은 사유와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문화와 재미와 감동을 주는 놀이문화를 활용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동만이 가진 장점을 살려 사계절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만 많은 외부의 관광객들이 안동을 방문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가서나 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안동만의 장점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안동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많이 얻고 또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여름에는 물축제, 겨울에는 얼음축제를 개최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봄에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가을에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을 개최해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국회에 계류된 지 9달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개청도 속도를 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내 경남 사천에 문을 열고 우주항공 기술이나 국책 개발에 앞장섭니다. 우리 경남,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의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걸로. 업계 반발 속에 개 식용금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법안 공포 3년 후부터는 벌칙 조항도 시행합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여야는 협의를 거듭했지만 표결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은 이날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민주당 반대로 이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낙동강 수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 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 수계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와 유경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산권 제한을 받던 안동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낙동강 수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공공건설 현장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5개 반 5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며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공공건설 현장 25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 임금 체불 발생 현황 등이며 하도급 계약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와 공사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도 함께 점검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의 농특산물 공공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의 지난해 매출액이 역대 최대인 45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보다 19%인 73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 수도 22% 증가했습니다. 월별 매출을 보면 설과 추석에 포함되어 있는 1월과 9월의 실적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등 명절과 연말, 연시 등의 소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매출액 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계속해서 사이소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개편하고 효율이 높은 통합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파트 공사 현장. 2년 전 이맘때쯤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모습인데요. 당시 이 사고로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바로 인재였습니다.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한 뒤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지지대를 철거한 게 연속적인 붕괴의 단초가 되는데요.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원청과 하청, 재하청 구조는 물론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도 여전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증액 요인이 발생하면 책임은 하청이 져야 합니다. 붕괴 사고 관계자들은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로 참사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3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건데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안전 문제, 과연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경북도립미술관이 들어섭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립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도립미술관을 오는 2029년 예천군 호명면 산암리 일원에 개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립미술관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공간 등은 물론 카페와 레스토랑, 야외공원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특화형 어린이 미술관도 함께 운영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 기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경주시가 올해도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준하경 시장은 9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최대 역점 과제는 APEC 정상회의 유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본 예산 1조 8,450억 원보다 550억 원이 많은 1조 9천억 원을 올해 본 예산으로 편성해 경주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질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협약 656억 원, 동남권 해양 레저관광 거점 조성 490억 원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핵심 성과로는 SMR, 소형 모듈 원전 국가산단 유치, 중수로 해체 기술원 착공, 대릉원 무료 개방 등을 꼽았습니다. 영주시가 올해 총 559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56억 원 늘어났습니다.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 건설, 운수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은 매출의 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여성과 장애인 기업 등 우대업체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는 1년 거치 약정 상환으로 대출금리의 4%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한 숙박비 지원이 기존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높아지고 KTX 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에 따라 열차 관광객 35명 이상이 관내 여행업체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면 5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도 새롭게 운영됩니다. 이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는 여행사의 사전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서류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시가 SNS 소포터즈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SNS 소포터즈 기자단은 문경시의 축제와 관광, 생활정보 등을 취재해 SNS로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모집 인원은 35명 정도로 문경시의 정책과 이슈에 관심이 많고 SNS 계정을 활발히 운영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문경시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 행복기숙사가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입소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중구 수창동 소재 대구 행복기숙사는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로 월 24만 원에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